자, 하겠습니다. 70년대입니다. 자, 70년대의 핵심은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했다. 근데 실제 실세는 누구다? 민비다. 민비다. 우리도 사실 지금 실세는 다른 곳에 계실 수도 있는데. 얼굴. 자, 고종과 민시정권. 제가 써놨죠. 고종과 민시정권. 자, 고종과 민시정권. 자, 고종이 통상을 하게 됐던 배경은 뭐 일본의 운요 사건이 본격적인 배경이다라고 하지만 운요 사건이 뭐냐면 이제 일본이 시비 건 겁니다. 시비 걸어서 일본이 자기들 피해 입었다. 거기에 대해서 배상해라. 그리고 문호를 개방해라. 이런 거야. 운요라는 배를 끌고 와서. 근데 요게 자기들이 미국한테 당했던 방식을 그대로 우리 조선에다가 되풀이하는 겁니다. 일본이. 자, 그런데 요거 외에도 개화를 하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꼭 이런 게 아니어도 이 사람들은 다 친일파나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도 빨리 개화를 해서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빨리 우리도 변화되는 세계와에 빨리 같이 합시다라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고종의 선택은 통상을 하자. 바로 흥선 아버지와는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통상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일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양과 최초의 수교를 맺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서양과는 최초가 미국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하고 맺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고, 참고로 제가 파란색 네모에 노란색 그려져 있고 별표 쳐져 있는 게 시험 핵심적으로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그 10년대 단위마다. 자, 근데 공식적 이름은 조일수조약. 자, 조일수조교라고 부릅니다. 거기 보시면, 자, 봐봐. 핵심 내용은 1조, 4조, 7조, 10조. 자, 강화도 조약의 1조, 조선은 자주국이다. 4조,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한다. 7조, 조선의 해안을 측량하겠다. 10조, 치해 법권을 인정하겠다. 자, 어려운 말들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잘 모를 텐데 보세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좋은 말 같죠? 그런데 실제로 의미가 뭐라고? 조선은 자주국이다. 와, 좋지. 좋은 말이지. 마치 북한이 야, 대한민국은 그럼 자주국가니까 미군 가라 그랬다. 그 북한의 의도는 자주국이니까 가라 했을까요? 우리 자기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없어져 주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런 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는 말은 일본의 의도는 청나라가 조선에서 손 떼라.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산 왜 부산을 제일 먼저 찍었을까? 일본이 가까우니까. 자기들이 들어오기에 가장 좋은 땅이 부산이니까. 그래서 많은 여러분 부산이 되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전쟁이 크게 난다면 여러분 부산이 어떤 미군이라든가 유엔군이 모든 물자라든가 이런 가지고 들어올 항구가 부산이에요. 그러면 부산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나 다른 세력들이.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 되게 안전한 땅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방송은 모르겠어요. 방송에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산이 그 전략적으로 일본한테 중요한 땅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좀 다른데, 지금은 뭐 부산 초량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나 부산역이나 위치가 옛날하고 다른데, 저는 그 옛날 부산항, 그러니까 부산 첫 번째 옛날 부산항에서 있잖아. 부산항에 딱 내리잖아. 일본 사람들이 배 타고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딱 길 건너면 여기에 부산역이 있었어요. 지금 부산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옛날에 지금 부산 세관이라고 있어요. 세관. 지금 세관이 이제 일전하는데 부산 세관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 세관 자리가 첫 번째 부산항의 자리입니다. 거기 길 건너편에 가면 그 교보생명 빌딩이 있어요. 지금 가보시면 교보생명 빌딩이 있는데 그 자리가 부산역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역은 한참 저쪽으로 간 거야. 다시 저쪽으로 간 거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배에서 딱 내리면 바로 기차 타고 갈 수 있죠.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경부선 철도를 놓은 것도 아주 자기들이 유리하게 그래 만들어놨던 겁니다. 자,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산, 동해안에는 원산항, 서해안에는 서울 가장 가까운 제물포항, 인천항을 만들고 자, 개항해라.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개항합니다. 몇 년 후에. 자,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 자, 해안을 측량한 거야. 우리나라 해안은 여러분, 동해안은 거의 직선이지만 남해와 서해는 복잡하죠. 해안선이 복잡하죠. 이런 것들 일본이 측량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들이 알아놔야 나중에 배가 들어오거나 무슨 해군 기지를 세울 때 좋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거 좀 꽂아주라. 이 노란 선 저기 꽂아주라. 여기 지금 충전이 안 되고. 자, 계속 할게요. 그런데 해안 측량을 자기들이 이제 권한을 가져가고 이런 게 사실은 불평등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우리는 일본 해안을 다 측량했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것들이 하는 거야. 불평등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치외 법권 이건 뭐냐면 자기들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장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자기들이 재판하겠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한테 자기들이 잘못해도 저것들 법으로 자기들이 영사가 재판하겠다는 거야. 영사 재판권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럼 우리가 일본에 가서 뭐 문제 일으키면 우리가 재판하나?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일본한테 유리한 재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소파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소파. 뭐 앉는 소파가 아니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있잖아.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협정을 맺어놓은 게 있어요. 맺어놓은 게 있는데 미군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무슨 우리 한국인한테 뭐 나쁘게 했다, 뭘 했다 이랬을 때 있잖아. 그게 우리나라가 다 수사하고 다 못합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 벌 받을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수사를 못해. 우리나라 사람은 잘못해도 그런 협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정 때문에. 소파 협정을 막 바꾸고 좀 많이 좀 개선은 됐지만 그래도 미군이 전 세계에 나가 있거든.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소파 협정이 불리한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트럼프는 자꾸 뭐 자기들 손해 본다고 하고 있는데 다 빼가든가. 근데 빼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넘겨받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전시작전권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작전을 지휘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미군이 갖고 있어요. 미군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의 작전 권한을 미군이 갖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입니다. 부사령관은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 전쟁이 터졌다. 북한하고 전면전이 터졌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작전 권한의 책임자가 미군이라고. 그 권한을 이승만 대통령이 넘겨주고 아직도 못 돌려받았어요. 저는 여러분 미군 물러가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미군이 우리한테 도와준 거 맞아요. 그리고 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북한의 어떤 세력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감만으로 미군의 전투력만으로도 저는 미군 부대도 파견을 가봤고 그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센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굉장히 세다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북한이 우리나라로 내려올 만한 길목이 딱 있다고 미군 부대가 동두천에 이 사단 다 있다고 이렇게 있는 그런 부대들이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우리 저 군내 권력까지 다 미국한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 시키더라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대등한 위치 또는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이란다 미군이 도와주고 이런 건 괜찮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가져오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특이한 점은 우리 군들도 갖고 다시 돌려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귀찮아서가 아니야. 미군이 나갈까봐. 이런 거죠. 그냥 이런 거야. 있잖아. 그냥 채원이라는 그늘 밑에 하나 살고 싶은 거야. 굳이 그 그늘 치우거나 아니면 그늘 옆에 보내고 내가 굳이 특히나 우리나라의 모든 그 별자신 분들은 다 미국과 관련해. 미국에서 교육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유학 갔다 오거든. 연수받고 하잖아. 다 미국과 관련 있고 그런 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전시작전권 가져온다 하지만 못 가져왔어. 문재인도 못 가져왔고 노무현도 못 가져왔어. 갖고 올려야 돼. 군인들 안에서 물론 군인들 안에서도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참 해외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는 우리 역사적으로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나라의 의존에서 끝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계속 보면. 근데 자꾸 그 길을 선택합니다. 보면. 왜? 그게 편해 보이거든. 그게 내가 안정적으로 보이거든.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안정적인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으려는 거야. 사람들 성향이 꼭 우리가 나쁘게 보기보다는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아. 창업을 해서 막 이렇게 내가 미국의 저런 사람들처럼 하겠다는 사람 거의 없고 우리나라의 분위기 항상 안정적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 4개 좀 잘 알아두시고 이것 때문에 의가 뭐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이제 뭐 이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4대 교리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뭐 당근 채찍이니 뭐 이거 필요 없고 이제 국가 간에 조약을 맺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불평등한 거였다. 근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도 단추 잘못 끼워서 걔 잘못 끼워본 적 있나요? 네. 저도 있어요. 단추를 처음 잘못 끼웠는데 계속 끼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삐뚤해 옷이. 그게 뭐야? 이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첫 단추를 불평등하게 끼우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 뭘 하는 건데 이제.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알게 돼서 이거 새로 바꾸자 하니까 일본이 그러면 요거 바꿔주면 요건 또 요거 하나 주면 안 돼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근현대사에서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계속 고생하는 게 지금도 나오는데 지금 친일파 청산 안 된 게 지금도 문제가 되고 한반도가 분단된 게 한반도가 여러분 통일하지 못하고 우리 일제강점기 있을 때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고종이 나라는 빼앗겼지만 어떻게 됐어? 나라 하나였잖아. 일제강점기 지나면 나라가 2개가 돼버렸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2개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 21세기 이렇게 과학적인 세상을 살고 있지만 누구 보고는 빨갱이다, 누구 보고는 거구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분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단의 현실 때문에. 참 그런 것도 슬픈 겁니다. 우리 현대사가 근현대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이런 불평등 조약의 내용을 볼까요? 경제적 내용. 이게 정치적인 거라면 경제적 내용 볼게요. 조일 수호조교 부록이라고 해서 이제 제대로 된 무역 규칙을 정하는데 거기 봐봐. 항세를 없애겠다. 항구에 드나드는 배 세금 없음. 관세 세금 없음. 무제한 곡물 유출. 쌀, 마음껏 사가 이겁니다. 산무라 그러죠.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세금 거둔 거 하나도 못 걷고 우리나라도 쌀이 모자라는데 일본이 쌀 다 사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화폐도 통용되고 아직까지 뭐 환율 이런 것도 없는데 일본 화폐가 통용되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은 부산항에서 심리면 4km죠. 심리 정도를 거유지를 무역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또 바뀝니다만 자, 여기까지 일단 봐두시고 자, 요게 70년대의 끝입니다. 70년대 끝. 자, 80년대 시작. 자, 80년대는 보세요. 개화 정책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는 일본하고 맺은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시작됩니다. 자,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관청의 이름이 통리기무아문입니다. 관청의 이름입니다. 자, 이 관청에서 이제 개화를 하려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네. 예를 들면, 야, 우리도 좀 근대화 해보자, 서구처럼. 어떻게 하는데? 몰라. 그럼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가보자. 누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일본에 보냈던 사람 조사시찰단 일본에 그 다음에 청나라에도 보냅니다. 영선사 이런 단체를 보내는 거야. 이제 견학단인데 일종의 견학단 사절단 보냅니다. 자, 갔다 와서 따라하겠죠. 그리고 따라하겠죠. 자, 어떻게 따라한다? 자, 별기군 신식군대. 별기군의 신식군대입니다. 막 총 들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원래 조선에 있던 5군령은 줄여버립니다. 2영으로. 줄임 축소합니다. 그 다음에 화폐, 전환국이라는 화폐만. 엽전이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의 한국은행처럼 화폐를 찍어내는 것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방문국, 인쇄소, 방문국. 이게 다 근대적인 이제 시설들이죠. 우정국, 우체국입니다. 오늘날 우체국. 그 다음에 기기창, 말 그대로 기기, 무기들 만드는 거 만듭니다. 이런 게 여기 다녀왔던 것의 결과물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돈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금은 또 올라갔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데 뭐 800억이 들었는지 1000억이 들었는지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대통령 본인이 내나요? 결국 국가의 세금을 갖고 하는 겁니다. 국가의 세금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세금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학교 교사는 줄여라. 학교 교사가 줄어요. 우리 학교는 내년에 2명이 줍니다. 방송면. 학급이 하나가 줄잖아. 교사는 2명이 줘. 센텀 같은 학교도 교사가 많거든. 또 많이 줄입니다. 거기 난 2명이 아니고 더 많이 줄입니다. 더 많이 줄이면 학생의 수업의 질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왜? 교사가 주니까. 그럼 한 명의 교사가 맡아야 될 업무는 더 많아지겠죠. 네. 그렇잖아. 틀릴지 몰라요. 이제 올해 이제 신입생이 이제 2025학년도에 1학년 우리 학교 1학년이 50몇 명밖에 안 돼. 오, 진짜. 50몇 명밖에 안 돼. 그런데 반은 3개야. 한 반에 몇 명? 11 이거는 될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또 교육청에서 뭐 내려오면 얘들이 2학년 될 때 반 2개를 줄 수도 있어. 오. 그럼 교사는 또 줄겠죠. 수업의 질이 떨어졌거든. 근데 이런 데는 돈을 안 쓰네. 교사를 자꾸 들여야 교사들이 업무도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 수업도 연구를 하고, 교사들 일이 적어야 돼. 그래야 수업을 준비를 할 수 있고. 물론 모든 교사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없으면 더 노는 교사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데 돈은 자꾸 줄이고 교육청은 옮긴다 그러죠. 서면 그 NC백화점 뒤에 있는 놀이마루방 옮긴다. 그런 거 수천억 듭니다. 건물 짓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옮기죠. 돈은 건물에 투자하고 참 보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고.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이렇게 개화정책은 이게 정부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추진해 갔어. 그런데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 자 찬성하는 사람들 보세요. 개화파, 반대하는 사람들, 척사파. 자, 위정척사라는 뜻이 뭐냐면 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자, 다시 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바른 것은 유학이야, 성리학.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악한 것은 서양과야, 서양 것들. 주로 양반 학자들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개화론자 안에서는 또 2가지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가자. 확 바꾸면 너무 힘들다. 그게 청나라 스타일. 청나라처럼 천천히 가자. 온건파. 일본처럼 빨리 가자. 극진파. 일본은 싹도 고쳐버렸거든. 일본은 에도막보가 무너뜨리면서 메이주시 들어서면서 모든 걸 싹 다 바꿔버리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자.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김옥균, 박영호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청나라처럼 좀 천천히 가자. 서양의 무기 정도 배우자. 동양의 도를 가지고 서양의 기술을 배우자. 그러니까 정신은 동양의 정신을 갖고 서양의 기술만 배우자. 이쪽이 양무운동이나 동도서기론입니다. 원래 중국사 배울 때 보면 양무운동을 중체서용이라고 그래요. 중체서용.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몸에 서양의 기술을 가져오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동도서기론이라는 건데,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는데 2차 수신사라는 이제 일본에 간 사절단의 이름입니다. 일본에 갔던 사절단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방문했어요. 김홍집이 갔는데 여기에서 자 요거 헷갈리는 겁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면 보세요. 자 김홍집이 어디 갔다고? 일본에 갔죠. 네. 거기서 책을 가져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조선책략입니다. 이 책은 누가 썼다? 청나라 사람 황준헌이 썼습니다. 한자로 쓰면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 가져오는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다?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러시아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도 맺어입니다. 맺을 결자. 미국과도 연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건 뭐 법칙이 아니라 주장을 한 겁니다. 황준헌이. 요 책을 가져왔다가 척사파들이 대거 노합니다. 척사파들이 윤서는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자, 괜찮아. 근데 잠을 깰 거면 한번 이렇게 일어나서 저 나갔다 와. 자, 봐봐. 그러면 이런 글들이 막 나오니까 이제 척사파들 이제 반대하는 척사파들은 60년대는 크게 반대할 게 없어. 왜? 대원군이 통상 안 해주고 척사파들도 통상 안 하잖아. 그러니까 같은 거야. 이해가시죠? 대원군도 통상 안 해. 얘들도 통상 안 해. 의미가 통했어 서로. 60년대는 크게 싸울 일이 없어.
70년대는 드디어 통상을 했잖아. 개항을 했잖아. 그 개항을 반대합니다. 누가요? 최익현. 아까 흥선대원군 끄집어내렸던 사람 최익현. 최익현이 외놈과 양놈은 같다.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개항을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요 80년대가 시험 잘 나옵니다. 80년대. 80년대에 보시면 1880년대가 이게 이 책이 등장한다고 이 책. 이 책이 80년대에 등장하니까 영남지방은 여러분 우리 경상도가 영남지방입니다. 영남지방에 있던 이만손이라는 남자 사람 이만손이 영남지방의 만명의 상소문을 받아서 올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명운동 같은 거죠. 해서 올립니다. 누구를 이런 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책 가져온 김홍집을 탄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김홍집 탄핵 안 되지만 아무튼 탄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1890년대에 가면 이제 뭐 반대가 아니야. 왜? 이때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됩니다. 민비가 죽어요. 일본 남